이번 장에서는 8장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및 교수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4대의 명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식이 없는 학자는 현관이 없는 집과 같고, 실행이 수반되지 않는 이론과는 열매가 달려있지 않는 나무와 같다. 우리가 평생교육 이론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 실행이 수반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다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선정, 교육 설계, 또 내용 개요 작성, 지도안 및 교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로 프로그램 설계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프로그램 설계 절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설계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선정 방법에 대해서 프로그램 내용 선정의 기본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교육 내용 선정 시 고려해야 될 원칙에 대해서 5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이 설계 과정은 교육기관과 학습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내용과 방법을 구축하고 체계화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사는 설계가 전체적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숙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합목적성, 목표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원칙. 교육 목표에 제시된 개인적, 사회적 요구와 철학적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능력 수준과 흥미의 적합성 및 자발성의 원칙. 교육 내용이 학습자들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하며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용성과 다양성의 원칙. 학습 내용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능률성의 원칙. 동시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능률적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 및 학습 가능성의 원칙. 학습자 입장에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학습자의 선행학습과 교육 수준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내용 편성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학습 자료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학습 과정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내용 선정은 융통성을 지니고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즉각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야스모토 고지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효과성. 기대되는 학습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효율성. 주어진 학습 여건. 이 여건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적시성. 학습자의 능력이나 경험에 적절한 내용이어야 한다. 긴급성. 사회적 상황이나 지역적 과제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중요성. 학습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취급될 가치가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요구성. 학습자가 요구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처럼 6가지 프로그램 내용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야스모토 고지로는 이런 6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으로서는 학습 내용 상호 간에 밀접한 연결을 지으면서 구체적인 데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관련지어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학습 내용 구성할 때 고려되어야 할 3가지 원칙입니다. 먼저 계열성의 원리. 학습이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차원이 점차 확장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합성의 원리. 학습자가 경험한 여러 학습 경험이 연결 및 통합되어 학습자를 성장시키는 통합적 학습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성의 원리. 학습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변화하도록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학습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계속성의 원리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내용을 배웠는데 다시 반복해서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성인 학습자들에게는 계속성, 반복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우리 성인 학습자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 자기 주도적이다. 두 번째, 문제 해결 지향적이다. 세 번째,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활동에 흥미를 느낀다. 네 번째, 학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다섯 번째, 가치와 기대를 하고 학습에 참여한다. 우리 지금 현재 사회복지 실천과에 다니는 우리 여러가지 과에서도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분들 대부분 특성을 보면 자기 주도적입니다. 발표 같은 거 시키면 참 잘하시고 문제 해결 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할 수 있는 사회적 경험들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활동에 흥미를 느끼시고 학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가치를 가지고 또 기대를 갖고 학습에 참여합니다.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개발하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카파렐라는 이러한 성인 학습자들에게 특히 관계 형성을 위한 학습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학습 경험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협동적인 상호작용이 효과적이다. 두 번째, 교수자와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상호 지원적일 때 학습 분위기가 촉진된다. 세 번째, 의사소통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 학습 과정에서 관계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감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은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요즘 좋은 수업 이런 걸 가서 들어가 보면 대부분 다 그 교수자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협동적인 학습, 또한 참여적 학습, 토론 학습이 아주 강조되고 있고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인 학습자 원리를 고려한 학습 내용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학습 내용을 설계할 때는 성장, 학습 경험, 가치, 학습 스타일 등 성인 학습자 고유의 특징을 반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성인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요구 충족과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평생교육의 원리를 적용하는 학습 내용의 구성입니다. 첫 번째, 흥미로운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강조해도 될 만한 내용이죠. 흥미로워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계열적으로 학습 내용을 구성합니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로. 세 번째, 반응 속도를 고려해서 시간적인 배열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힘들 수 있다는 내용이죠. 네 번째로, 학습자의 경험이 학습의 기초로 활용하도록 하며 강의 중심보다는 다양한 매체 활용이나 토론 참여가 실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이 말은 아주 저도 계속 공감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적인 요소, 장소적인 요건 때문에 토론 수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학습한 내용을 실제 문제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여섯 번째,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일곱 번째로, 학습자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협동 학습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여덟 번째, 학습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학습 내용의 질을 유지한다. 자, 우리가 수업이 끝나고 같이 차를 마시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협동학습의 일련의 과정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에게
그 중간에 참여하지 않고 딴짓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저는 그것도 학습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수업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 학생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그 행동에 수업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고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학생은 프로그램 참여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공간에서 같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육 내용의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내용의 설계입니다. 학습 목표, 내용, 방법이 선정되고 준비되면 교수자는 이에 따라서 교수 프로그램을 문서화하게 되는데 이를 프로그램 설계라고 합니다. 교육 내용의 선정입니다. 목표 중심 교육 내용의 선정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 확인 자료의 검토입니다. 기관의 요구와 학습자의 요구, 시대 사회적 요구를 검토합니다. 두 번째, 요구 분석 내용 중에 스크린 과정을 거친 결과를 검토합니다. 세 번째, 교육 목적과 학습 목표를 진술합니다. 네 번째, 교육 목적과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교육 내용을 나열합니다. 이 스크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니터링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검토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 중심 교육 내용의 선정 양식, 프로그램 개요, 교육 목표 기술, 핵심 내용 선정, 방법 선택, 학습 결과, 평가 기준 설정. 교육 내용의 선정입니다. 우선순위 중심 교육 내용 선정 방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가지 절차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 자료를 검토하고 결과 스크린 과정을 거쳐서 검토하고 준거를 제시하고 우선순위에 의해 서열하는 후에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이 우선순위에서 냈던 그 내용이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보면 자료를 검토하고 스크린 과정을 거쳐서 검토하고 학습 목표를 진술하고 아이디어와 교육 내용을 나열한다. 이 목표 중심 교육 내용 선정 방법과 우선순위 설정에 의한 선정 방법 절차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자료를 검토하고 스크린 과정 걸치고 우선순위 설정하고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우선순위 설정에 의한 교육 내용 선정 양식입니다. 양식이 교육 내용을 기술하고 목적과 목표의 일치성을 기술하고 학습 교육 가능성을 작성하고 학습자 능력을 적고 기관의 이념과 지침을 쓰고 자원 비용을 쓰고 선정할 것인지를 기준한다. 선정 양식이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개요 목적입니다. 이런 개요를 작성하는 목적은 첫 번째로 학습자가 배워야 될 내용을 교수자가 선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내용을 조직화하고 계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실시하는 과정 중에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반드시 개요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도 들어가 있고 개요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목적, 개요는 간단하게 작성하는 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 개요 절차. 첫 번째로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학습 활동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목표. 교수자 양성 과정을 마친 후 학습자는 성인의 학습 요구에 맞는 수업 계획안을 개발할 수 있다. 학습 활동.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활동. 수업 목표를 개발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그러한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요건을 규정합니다. 학습활동 1.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1-1은 수업 계획안의 필요성. 수업 목표를 개발할 수 있다. 활동은 교육의 수준, 수업 목표 개발 방법. 예시가 좀 어렵죠. 예시를 간단한 실제 예시를 작성했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 세부 계획이 작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요에 따라서 그 세부 안, 일, 다시 뭐, 다시 뭐, 다시 뭐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셋째, 교육 내용을 교육할 때 필요한 순서로 계열함. 학습 목표가 교수자 양성 과정을 마친 후 학습자는 학습 요구에 맞는 수업 계획안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잡았다고 하면 교육 내용의 계열안은 수업 계획안의 필요성, 구성 요소와 개념, 구성 요소를 설명해 본다. 수업 목표의 위치, 개념과 개발 방법, 학습 목표를 개발한다. 학습 활동도 들어가 있고 지식 요건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계열화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습 지도안의 필요성. 첫째,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수업 진행에 보조를 맞추기가 용이하다. 학습자는 매 수업에 준비를 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수업 단위가 학습 목표를 달성을 위한 단계를 형성하므로 정해진 시간 안에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학습 지도안에 포함됩니다. 도입 20분. 도입이 20분이나 걸리네요. 도입, 동기 유발하고 의욕을 고취하고,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뭐 시를 읽는다든지 좋은 명언을 읽는다든지 한 것이 도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개, 하게 한다. 과제 제시, 목표 명시, 학습 목표를 이야기하는 단계를 전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화, 생각하게 한다. 의문점을 제기하고 토론하고 해결 방법을 형성하고 의욕을 고취시키고, 정리,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성과를 확인하고. 이렇게 180분의 성인학습 지도 방법 후 실제 학습 지도안 단계별 학습 목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단계에서는 조성하고 의욕 고취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뭔가 하고 싶게 하고 뭔가 생각하게 하고 정리하고 확인하고 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학습 지도안 실제 지도 방법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습자인 교재, 워크북이죠. 학습자인 교재는 수행의 중요한 전달 매체입니다. 특히나 주교재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대한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교육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 매체 중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저희 교재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동문사에서 나온 교재를 사용하고 있죠. 김동일, 신선의, 김혜경, 공정.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다른 교재에 비해서 최근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가지 교재의 그 장점을 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교재인 저희 학기사에서 사용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로는 김미자, 김성환, 이병호, 강재옥, 공저로 작성한 학기사 자료는 좀 더 체계적이고 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제 개발에 필요한 내용들을 순서대로 담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교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교재만 살펴봐도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재에 절대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학습자용 교재 선정이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학습자용 교재 핸드아웃, 교수자가 미리 나눠주는 간단한 인쇄 자료를 의미합니다. 핸드아웃에서 다루는 정보는 교육하는 동안 사용되거나 혹은 교육 이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수자가 핸드아웃 유형에 상관없이 개발해야 할 때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지침, 제목을 붙이고 날짜를 정하고 목적을 규정하고 언제 사용할지 결정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모든 부가가치 점검하고 굵은 채, 밑줄, 대문자를 사용하고 강조해야 한다는 거죠. 읽기 쉽도록 열변을 충분히 활용하고 단순하게 작성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피하고. 우린 지금까지 한 번도 핸드아웃 유형의 지침서를
나눠드린 적은 없는데, 사실은 PPT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인쇄물을 나눠가지고 공부하고 또 그것을 또 따로 챙기고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데, 실제 수업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핸드아웃 지도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교수자용 매뉴얼입니다. 교수자가 교육 운영에 필요한 학습 내용, 전달 포인트, 교육 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해 놓은 것. 교수자용 매뉴얼의 제작 목적은 교수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교육 효과가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여 학습자에게 동일한 지식과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교수자용 매뉴얼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교환의 작성법입니다. 교환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됩니다. 또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됩니다. 또 쉽게 작성해야 됩니다. 이론적이고 체계가 잡히게 작성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교환 작성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의사항 8가지의 유의사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성과는 관련된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교환 작성 시 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학습자들이 학습 성과를 성취하도록 돕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 활동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된다. 세 번째, 각각의 학과목 내용은 지식 수준에 관련된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지, 방법과 이유는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적당히 전개되었는지, 개개인의 학습 성과를 위한 지원의 밀도는 수호기의 학습 수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네 번째, 서로는 학습 환경을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학습 내용을 습득하는 충분한 이유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전체적으로 학습 구성이 논리적이고 명백하게 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보조자료, 시청각 자료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또 중요한 관념을 명시하기 위해서 색채를 사용하고 간단한지를 유의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교수자는 성공적인 요점식 수업 방법에 의한 학습을 시행할 만큼 충분히 학습 조직체를 알고 있는가를 유의해야 됩니다. 교환의 구성 요소를 세 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입, 전개, 종결 세 단계로 구성된 교환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 단계입니다. 도입 단계는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공통된 기반을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전개 단계입니다. 도입 단계에서 제시된 학습 개요의 순서에 따라서 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며 규명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종결 단계입니다. 교환의 구성을 맺는 단계입니다. 교환의 구성 요소를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성 요소: 도입 5에서 10% 점유, 전개 본론이죠. 80에서 85%, 종결 5에서 10%. 도입 단계는 주의 집중, 동기부여, 학습 개념, 관계 형성도 포함되겠습니다. 전개 단계는 본론, 토론 수업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결 단계는 내용을 요약하고 동기를 재동기 부여, 맺은 말, 마무리 단계죠. 교환의 형태입니다. 첫 번째, 백지식 교환은 문제 해결에 적합합니다. 둘째, 일환식 교환은 강의식 교환에 적합합니다. 셋째, 삼란식 교환은 유도 토론식에 적합합니다. 넷째, 사란식 교환은 시범 실습에 좋습니다. 백지식 교환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교환 양식이 교육지도 내용만 쫙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일환식 교환은 강의 내용과 보조자료 사용 계획을 작성되어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서론, 그 다음에 주제를 판서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삼란식은 교수자 활동, 도표를 보여주고 수업 내용, 주의 집중, 참고사항. 일반적으로 삼란식 교환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현장의 강의 방식입니다. 사란식 교환은 항목, 시간 방식, 교수 내용, 비고,